안녕하세요. 라디오TV 이상재 송지산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또 영상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뒤에 세워져 있는 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옆모습만 보고도 이게 혼다의 CR-V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CR-V는 얼마 전에 행사에서 탔어요. 그러니까요. 좀 멀리 가서 타고 왔죠. 영암까지 가서 CR-V를 타고 왔어요. 왜 CR-V를 갖고 영암이라는 이 서킷에서 행사를 하느냐 되게 좀 의문이었었거든요. 혼다 코리아 측의 이제 대답이 그 CR-V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행 모드를 서킷에서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제 하게 이제 경험을 해보시라라는 뜻으로 이제 영암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취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, 또 하이브리드지 않습니까? CR-V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얘를 좀 시승차를 따로 받아서 우리가 실생활 영역에서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시승기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혼다 코리아 측에 이제 시승차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.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험 그런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혼다 측의 하이브리드 얘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러면 좀 더 크게 하이브리드 시스템,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?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이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직렬, 병렬, 직병렬,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또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제 또 채택을 하고 있고,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딱 듣기만 해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. 일단 우선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자면 직렬이라고 하면은 일직선으로 연결된 걸 직렬이라고 하잖아요. 왜 우리 건전지 어렸을 때 직렬로 꽂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, 엔진은 일절 구동에 관여하지 않고 발전기의 역할만 담당하고요. 실제적인 구동은 모터가 담당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, 자동차 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방식은 주로 대형 차량,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에 간간히 사용되기도 하고, 그다음에 병렬이 있죠. 또. 네, 병렬.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타랑 혼다를 제외하면 전부 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병렬 하이브리드는 엔진이랑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는 구조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출발할 때는 저속에서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가속이 이루어지고 뭐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엔진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서 이제 엔진이 주로 사용되는,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요 혼다나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방식, 요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, 이런 방식에 비해서는 모터 출력이 낮아서 병렬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만 가지고 가속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낮다라는 뭐 이런 단점,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, 좀 고급 브랜드들에서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입니다. BMW, 벤츠, 볼보 뭐 그런 브랜드들이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. 흔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,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하는데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은 없는 대신에 운행 중에 일시적으로 출력, 토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태주기도 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들링 스탑, 스탑 앤고, 스타트 앤 스톱 뭐 이런 시스템들, 이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. 장점만 이렇게 합쳐 나갔고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, 요거는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좀 용량이 좀 사이즈가 커서,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로만 달릴 수 있게끔 뭐 그렇게 그런 모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, 뭐 근데 좀 가격도 좀 높고 보급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좀 필요하고, 그 순수 전기차 충전소랑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직렬이니 병렬이니 뭐 그런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, 그래도 범주로 따지면 하이브리드 범주에 들어가니까 뭐 이것도 하이브리드에 속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보고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본 혼다의 CR-V는 직병렬 방식에 속하여. 근데 저희가 혼다 측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계속 그 얘기를 강조했었어요. 두 개의 모터, 하나의 엔진, 그리고 투 모터 시스템, 심지어 모터가 주고 엔진이 부고, 엔진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배기량이 장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특이하다.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일단 토요타의 방식이 떠오르긴 하는데, 혼다가 그 되게 자체적인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이제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. 혼다가 새롭게 만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 모터가 2개, 엔진이 하나, 그 시스템인지 알았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래요, 또. 지금 요 CR-V도 그렇고 뭐 같이 출시했던 어코드도 그렇고, 요 두 모델에는 IMMD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, 요거는 이제 모터가 2개, 그리고 엔진이 하나. 모터가 2개이다 보니까
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IMD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토요타에 적용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둘 다 마찬가지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. 요 같은 경우는 엔진이 보조 역할, 발전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동에 관여하기도 하는 직렬과 병렬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병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일단 혼다 코리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IMMD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직결 클러치가 있어가지고 고속으로 이제 우리가 달릴 때 고속 크루징 시에 효율이 높다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. 여기서 효율이 높다는 거는 연비 같은 부분에서 가장 뭐 도움을 받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인식이 그래요. 고속에서 달리는 것보다 저속 시내 주행이 많은 운전자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는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. 근데 혼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직결 클러치가 있어서 고속에서 이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는 장거리 뛰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효율이 높다.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이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교를 많이 당할 수 있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결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의 힘을 그대로 휠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분할하는 이 시스템이 있다 보니 고속 구간에서 물론 엔진의 동력이 휠로도 전달이 되지만 모터로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효율 면에 있어서는 특히 고속 주행에서는 효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. 혼다가 얘기하는 거는 고속으로 달릴 때 이제 직렬에서 병렬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이 좋다. 연비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다.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고속에서 모두가 다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.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혼다는 이 시스템을 되게 자체적으로 완성을 시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완성도가 기존의 하이브리드 직병렬 대비 단점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다 코리아, 혼다가 얘기하는 이 CRV에 적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이제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신차를 받았잖아요. 하이브리드니까 저속, 도심, 실상황 영역에서도 좀 이제 경험을 해보고 하이브리드의 단점이자 약점이라고 하는 좀 고속에서 크루징도 시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시승을 좀 해보고 돌아와서 느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,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. 영암에서 탔었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조용하다라는 거. 내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시내 구간에서는 저희가 저속으로 운행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엔진 작동 안 하니까 조용하고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진동도 덜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시내에서 주행하는데 너무 편안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무래도 모터로 구동하는 부분들이 시내에서는 더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전기 모터의 장점, 힘있게 치고 나가는 가속력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런 점들이. 특히나 이제 그 혼다에서 IMMD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 고속에서 효율이 높다 그런 이제 얘기를 봤기 때문에 고속에서 연비라든지 그런 효율이 어떤지 좀 신경을 쓰면서 조금 고속으로 좀 달려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에서의 효율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뭐 고속이라고 해서 꼭 엔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터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좀 엔진 회전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그리고 고속에서 이제 직렬에서 병렬로 바뀐다. 직결 클러치가 이제 있어서 그런 장점을 좀 볼 수가 있다. 결국 고속에서의 효율성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뭐 완성도가 되게 높은 차량의 모델에다가 이 지금 IMMD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해요. 그 부분이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아쉬운 점도 있죠.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거, 인포테인먼트 같은 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뭐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좀 한 세대 이전의 모델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좋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이 본질, 주행, 효율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시지 않았나. 조금은 신경 써주셨으면 좀 이쪽 차량의 가격이 얼마죠?
4,770만 원. 4,700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투어링 예. 사양이니까요. 네네. 가장 높은 사양이고 이제 4천만 원대 중후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. 효율, 완성도 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경쟁력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유의 저속에서의 그런 정숙성, 편안함 이런 거, 그리고 또 전기 모드에서의 그런 강력한 가속감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네네네.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한 자녀가 한두 명 있는 가족이 넉넉하게 타기에 괜찮고 뒤에 이게 공간 활용도나 그런 것도 뭐 부족함 없는 그 정도 두루두루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UV 모델이다. 4천만 원대 중후반에. 그렇죠. 아무튼 뭐 이번 시승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. 네. 지금까지 라이트비 이상재. 홍기사였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